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도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볼 김우연입니다. 목요일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 요즘 시장을 보면 돈이 몰리는 데만 확 몰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로 매매를 하기 참 좋은 장세다라는 평가가 많이 받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과 금요일 2교시에서는 요즘 학생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을 함께 해보는 날입니다. 오늘도 범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학생분들이 기다리시는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인기가 많은 수업이에요.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인데요. 저희가 테마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에 돈이 쏠리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좀 네.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힘차게 학생분들께 또 일주일 만이잖아요. 네.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범프로입니다. 매주 또 목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테마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시장에 가장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업종들, 또 테마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번 주도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하고 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들어왔는데 시장이 근데 이번 주 같이 계속 이렇게 1월 들어와서 계속 이 정도만 좀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 학생분들이 올해 매매는 조금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바닥을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기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적인 특히 주봉상에서 이 업종과 또 시장의 추세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또 희망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가져온 또 업종들은 단기도 매우 좋은데 정부가 오늘 아주 큰 정부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또 강의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를 굉장히 범쌤이 좀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기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힌트가 약간 나왔는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테마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쌤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도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잘 넘겼어요. 네. 코스피가 오늘까지 7거래일째 올랐거든요. 시장 앞으로 좀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연초에 상승률이 이제 연말을 또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근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코스피만 2조 3천억 가량을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모든 이제 날짜 5년 정도의 날짜를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1조 원 이상 들어왔던 적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특히 2조 원 넘게 새해 들어와서 특히 차트도 좀 바닥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들어온다라는 것은 뭔가 좀 추세 전환, 좀 시그널을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걸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제가 우리 또 학생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추세인 거잖아요. 추세인데 추세도 다른 선을 다 배제하고, 예, 이게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선 하나만 딱 보기 쉽게. 그러니까 다른 선을 보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추세선 20주선만 딱 본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전년도 이제 고점 21년도죠. 21년도 6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노란 선 이탈해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노란 선을 맞고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저점을 계속 깨면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이제 11월 달부터 저점을 여기서 살짝 지켜줬어요. 전년도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좀 지났고 이제 4개월 차에 들어가는데 아직 코스피 2130포인트를 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선 2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12월 달에 증시가 좀 흔들리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올라가면서 2,400까지 좀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물가들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우리가 전년도, 재작년도에 힘들었던 그런 에너지원들이 좀 가격이 떨어지면서 뭔가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희망을 볼 때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1월 달에 또 요즘에 기사가 어떤 게 좀 나오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떠나고 있더라고요. 네. 거래 대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씩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와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수급도 그렇고요. 지금은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새해 1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시면 작년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더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어요. 지금 뭐 모든 지표들이 환율도 그렇고요. 저희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 시장이고, 차트도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버티는,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시장일 것 같다라는 범쌤의 또 저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황이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면서 테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범쌤, 네. 오늘 테마가 진짜 어마어마한 테마라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많이들 이제 전년도에도 조금 이슈가 좀 많이 불었던 테마인데, 올해 연초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테마로서 바로 네? 신재생 에너지 오.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뭐 완전 네, 주인공이었잖아요. 오늘 주인공이었고, 네. 어제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실적 이슈, 그리고 또 이제 모멘텀 이슈로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업종들인데, 오늘 장중에 이제 오후장에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났는데 2년마다 계속 이제 전략을, 2년 전에 이제 9차, 요번에 이제 10차인데요. 그 10차 내용 안에서 일부만 발췌를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자, 22년도에서 23년도에 발전 원별 설비 용량이라는 산업부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22년도에서 36년도면 약간 14년도, 네. 14년도 계획인데, 모든 에너지원 안에서요, 발전 용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업종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약 한 3배 넘게 커지더라고요. 3배 넘게. 그럼 발전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 따른 전력 설비를 지금 2022년도 대비해서 약 3배 넘게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발표가 됐고, 저번 이제 2020년도에도 물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았는데 9차보다 10차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약 2%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전체 우리 앵커님, 전체 우리가 21년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원이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원에서 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지금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정답. 오. 어떻게 바로 맞히시네요. 어머. 네. 네. 10%가 좀 안 되게 네. 약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약 한 8%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지금 23년도잖아요. 30년까지. 예. 30년이면 지금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전력 비중을 지금 한 7%인데 몇 %까지 올린다고 오늘 발표를 했냐면 네. 20%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오. 그러면 지금 7년이라 그러면 엄청 멀리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전국에서 대부분 이제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이 비슷비슷해요. 한 20% 후반대로 각 3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전 비중도 조금씩 높인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을 높이는 게 바로 신재생이다. 이게 7년 만에. 그리고 36년까지, 30년이 아니고 36년도까지 지나간다고 하면요. 약 비중을 34%까지 올린다고 하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도 조금 바짝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도 한데 또 재료가 또 다음 재료도 제가 좀 이따 강의에서 설명드릴 텐데 차트에서 일단 먼저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태양광, 저는 이제 태양광 업종들 보면 대형주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가장 큰 게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인데 저번 주까지만 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솔루션의 주봉입니다. 네, 12월 달부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 3주 동안 하락폭이 20%가 넘어가요. 오. 계속 급락이 나옵니다. 계속 급락이 나와서 저는 이제 이 태양광 업종들이 사실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차트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꺾여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태양광 업종들을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요번 주의 흐름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 보니까 요번 주에 이게 시가총액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수급선을 돌파한 건 아닙니다. 수급선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요번 주에 15%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호재가 생각보다 좀 강하다. 이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좀 반등의 좀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봤고요. 자, 태양광 업종에서 이 종목 말고 어제 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도 물론 수급선을 터치하긴 했는데 일봉에서 보니까 어제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명에너지 그렇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해서 현대그룹의 또 기업인데요. 오늘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어제 약 15%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그 업종 자체에서 지금 하나솔루션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또 테마가 대장주가 또 바뀌었죠. 바로 해인이라는 기업이 소형 기업인데 오늘 태양광 업종이 좀 대장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업종들이 어제는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또 해인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업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없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업종 제가 또 지금 이 기업들 지금 몇 개 지금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약 한 20개 내 종목들로 좀 추려놨는데 제가 자료집은 30개 가까이 또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중소형주들까지 태양광이랑 엮일 수 있는 업종들을 정리했으니까요. 그것도 자료집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네. 오늘 주제가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지금 범쌤과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테마파크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테마파크 자료집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범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수업 끝나고 여기에다가 범쌤이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989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한테 아직은 좀 생소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곳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테마파크 자료집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쌤. 네. 제가 딱 오늘 보니까 오늘 테마파크 자료집은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저도 그렇고 아직은 네. 좀 생소하거든요. 정리를 일단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명은 우리가 이제 이 네. 업종이 태양광이다, 풍력이랑 알고 있지만 이 업종이 어떻게 또 어떤 제품을 또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기업 계열을 좀 코멘트를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형 기업들 특히 지금 연초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업종이 그냥 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업종이 어떤 이유로 또 풍력 기업인지 주말 사이에 한번 싹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주 얘기하기 전에 풍력 한번 다시 한번 또 풍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풍력 업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 지금 한 7%밖에 안 되는데 7년 뒤에 약 대한민국 발전 비용에서 약 20%를 차지하겠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깔린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그 발전기를 지금 몇 배를 찍어야 되냐면요. 지금보다 3배를 더 지어야 돼요. 7년 동안. 7년 동안 3배를 더 지어야 되는 발전 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되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에서 뭐 5년 삼성전자를 5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원들도 중장기 투자에서 분명 메리트는 있을 것 같다는 오늘 좀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주에서 역시 대장주의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CS 윈드, 네,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약 3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요. 자,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뭐 갭이 떴습니다. 오늘 한 10% 갭이 뜨면서 지금 주봉상에서 추세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20주선이 깨지면서 이거 좀 풍력 업종들도 좀 추세가 좀 깨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CS 윈드가 움직이면 당연히 중소형 기업들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마 업종에서 이게 대형주부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중소기업들이 가는 거고요.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가야 되는 거고 풍력은 CS 윈드가 가야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적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이 장중에 몇 퍼센트가 움직였냐면 주간으로 봤을 때는 25%가 올라갔는데 오늘 14%가 올라갔어요. 14%가 올라가서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으나 추세가 지금 몇 주 정도 떨어졌냐면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약 2달가량 계속 하락 추세가 나왔던 기업인데 요번 주 갑자기 임팩트가 불면서 18%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구 SNC도 반응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최근 한 4주간 떨어졌는데 이게 풍력이 이제 발전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또 장중에 한 6%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풍력 업종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양광 업종들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 좀 나열해서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풍력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90%가 아니고 97% 비중이에요. 거의 압도적으로 신재생 이 두 업종이 대한민국 발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풍력도 지금 제가 정리해서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또 노란색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요. 또 강의 다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우리 앵커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집으로 테마파크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 자료집 이번 주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을 해주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98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저희 수업 끝나고 테마파크 자료집 신재생 특히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 기업을 모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아까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30개 정도 정리를 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풍력은 몇 개나 있어요? 풍력은 제가 개수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태양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좀 오. 적을 것 같긴 한데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죠. 왜냐하면 이제 오. 터빈에 들어가는 네. 이제 모터부터 해가지고 네. 그 발전기를 이제 세울 때 그 풍력 모터를 세울 때 그 밑에 네. 또 발전 그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오. 그것도 이제 엮인다 그러면 네.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추가적으로 철강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요. 아. 철강 안에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니면 풍력 터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철강 기업들까지 네. 연관되어 있다. 풍력은 오. 그렇게 좀 범주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기업이 그럼 거의 한 6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번에 정리를 자료집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특집이라서 많은 학생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오늘의 테마 공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추세 전환 시그널 포착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테마를 좀 준비해봤고요. 자, 강의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테마 강의 보기 전에 항상 이제 추세에 대한 기준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딱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제 범프로 이제 만나겠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이제 양봉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또 새해 들어와서 지금 2주 연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도 3%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 2.4%. 지금 이제 목요일이긴 하지만 내일은 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코스피가 3.2%가 반등이 나왔다. 우리가 물론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차트를 공부해야 될 이유기도 해요. 추세적인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자, 이게 지금 코스피의 일봉인데요. 주봉이 아니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10일선을 1개월 만에 돌파해서 요 표시를 딱 해드리고 금요일 날 딱 시황 방송을 딱 마무리해드렸거든요. 근데 요 흐름이 딱 찍히고 나니까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날이었거든요. 지금 4거래일 연속 목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이 코스피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도 추세 전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시그널인데 하나솔루션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자, 추세가 언제죠? 자, 올해 7월 달입니다. 7월 달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이게 주봉이에요. 하나솔루션. 그러면 7월 달부터 약 11월 달까지 약 4개월 가량의 추세가 깨졌던 기업인데 지금 1개월 넘게 계속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좀 떨어졌냐 보니까 약간 30%. 그러면 대기업 치고 엄청나게 급락이 좀 나온 차트였다. 하지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긴 했지만 15% 정도가 상승이 나오면서 절반 정도가 회복이 됐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양봉 그립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월 넘어서 또 2월 달에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추세 전환이 지금 포인트다. 이게 하나솔루션의 20주선 임박이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의 가장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한 9조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은 아닌데 상승력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약 퍼스트솔라가 22조.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종목을 모를 수 없는 그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거의 테슬라급으로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왜 유명하냐면 지금 전년도 똑같아요. 하나솔루션이 움직였을 때 7월 달에 이게 주봉입니다. 차트가 좀 눌려 있는데 요때가 그 퍼스트솔라가 추세가 시작된 전년도 7월이에요. 그때부터 이 종목이 계속 가는데 단 한 번도 이 종목은 20주선 이탈한 적이 없어요. 증시가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7월 달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제가 이번 주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시가총액 22조의 큰 기업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뭐가 비슷하냐면 하나솔루션이 7월 달 반등 나왔던 시기와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다시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이제 미국 시장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풍력 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 대한민국에서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하나솔루션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 종목도 전년도 7월 달이죠. 7월 달 8월 초에 20주선을 다시 탈환합니다. 다시 탈환해가지고 계속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약간 박스권을 그렸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왜 급등이 나왔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한 1개월 넘게 떨어지다가 다시 추세가 시작이 되는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노란 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게 지금 추세 포인트인 거고요. 풍력 기업은 미국 기업들 안에서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없어요. 네. 유명한 기업은 없는데 오늘 CS 윈드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드 윈드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미국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차트가 이게 일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이요? 네. 아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네. 주봉이 저 정도인 거면은 네. 최소 거의 100%는 올랐겠죠. 네.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또 여러 번 이제 퀴즈가 나오다 보니까 어도 감을 잡았는데. 정확합니다. 이게 네. 어제 하루 만에 네. 100%가 올랐어요. 이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 상한 네. 폭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쵸. 하루 만에 이렇게 200%갈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한 1,000억, 1,100억 정도 하는 기업인데 어제 하루 만에 호재 이슈가 좀 나오면서 프로젝트가 수혜받았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100%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 영향이 이제 CS 윈드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호재들도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자, 호재를 보기 전에 제가 또 차트 이제 과대낙폭된 업종들을 하면서 이제 리오프닝 업종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CS 윈드가 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빠지고 나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솔루션도 약 30% 떨어지고 요 수급선을 이제 돌파하는 기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들을 제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 학생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모레지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 계속 고점 대비 50% 과대낙폭된 기업이 바닥에서 이렇게 대형주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좀 상방에 가까울 수 있는 그게 좀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풍력주들도 또는 태양광 관련주 대형주들이 여태까지 계속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과대납폭된 30%, 20%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20주선을 돌파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과대납폭된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이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3.2조 우리 그 전력 수립 계획 말고도 오늘 3.2조 원의 북미에다 투자를 태양광 공장을 만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하나 태양광 투자는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태양광 업종들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내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 높이겠다 말을 했고 미국에서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많이 높이겠다 하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지금 공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CS 윈드는 어제
어제 약 500억 규모의 규모 수주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기업의 상승세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테마를 볼 때는 그러니까 중소형 기준에서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봐야 되냐면 대형주의 20주선 추세가 중요하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헤인이란 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 이 기업이 오늘 또 8%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CS 윈드가 또 반등이 좀 20주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동구 SNC, 또 CS 베어링, 또 유니슨, 또 상강 NNT 여러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제가 또 자료집을 또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늘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또 풍력 자료집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태양광과 풍력 이런 테마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한 번에도 많이 떠오르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저희가 10개도 넘게 나열을 할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학생분들이 태양광과 풍력 테마 관련주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테마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수업이 테마 분석을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발굴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 테마파크 자료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누구든지 테마파크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98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범쌤, 저희가 테마파크 자료집 이번 주는 처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랑 풍력을 정리해서 드리는데 네. 학생분들이 특히나 오늘 좀 많이 관심이 보이시는 게 네. 많이 저희가 알고 있진 않은 테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분들 또 봐야 될까요? 일단 테마라는 게 우리가 그 좀 급등주다 아니면 되게 좀 부실 기업이다. 이게 뭐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배터리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 자체에서 하나의 그룹을 이어가지고 좀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업황 장세고 테마 장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슈가 태양광과 풍력의 이슈가 있다고 하면 또 중소기업들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략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또 기본적인 또 준비 단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또 1월 달부터는 또 처음부터 잘 또 테마를 정리하셔가지고 또 연말까지 또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테마를 보면서 종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나중에 이 테마들 다 종목들 올라가고 나서 보면 너무 늦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안 올라간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방법 통해가지고 들어오시면 테마파크 자료집 태양광과 풍력 정리된 거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쌤, 네. 내용 계속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업종을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오늘은 반등이 나왔는데 내가 오늘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뭐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모레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테마가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또 물어봐 주시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테마의 추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까 주봉 그렇죠? 일봉에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봉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테마 업종 공부하실 때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 돼요. 이게 호재 이벤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호재 이벤트가 오늘 좀 나왔죠. 그렇죠? 하나솔루션, CS 윈드에서 실적 호재가 나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정부 정책, 그렇죠? 30년에 또 36년도까지 얼마까지 늘리겠다 하려면 국내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해 볼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가시권에 좀 들어온 부분이 이게 이제 재료가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테마가 대한민국만 움직인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또 업황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 업종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테슬라가 주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2차 전지 업종들도 같이 힘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업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업종은 어떤데요? 자, 가장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퍼스트 솔라는 추세가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는 아니지만 브로드윈드가 오늘 또 새벽 시간에 또 100% 급등이 나왔다. 뭔가 미국 업종 안에서도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테마 추세의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언젠가 꺾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고점 대비 한 30%, 20% 넘게 40%, 50% 떨어졌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어느 선을 돌파를 해야 되냐면 20주선, 그렇죠? 이 바닥에서 20주선을 약 한 3, 4개월 정도 침체되었다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바로 태양광 업종들과 풍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조금 더 포인트를 보려고 하면요, 결국 다음 주에 또 이번 또 이제 대통령과 또 경제 사절단이 UAE,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를 또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동 쪽 이슈가 좀 엮여 있는 그런 테마가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이제 왕세자가 대한민국을 이제 방한하기 전에 그때 이제 불거졌던 테마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도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가면서, 물론 하나솔루션 대표와 CS윈드 대표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옴시티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겹치는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쪽에서 이제 두바이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일경이라는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일경 나왔는데, 두바이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수도인데요. 자, 이제 요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절단과 하고서 원전과, 그렇죠? 방산, 세일즈 외교를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7일까지를 이제 방한한다고, 아랍에미리트로 간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업종들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은 자세히 디테일한 부분은 없는데, 이 기사에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우디 업종들, 네옴시티 업종들 안에서 수혜를 봤던 기업들 한번 찾아보니까, 이때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철도, 그리고 건설 업종들,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업종들이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방산 업종에서도 방공체제, 미사일, 전투기, 전차가 이때 네옴시티 재료에서 같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 또 이제 방산 업종들이 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급등이 나왔잖아요. 방산 이슈를 좀 엮여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설 건자재,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건설 업종들도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우연찮게 또 다음 주에 이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데, 하필 또 이번 주에 또 이런 원전과 태양광과 풍력주들이 이슈가 붙으면서 또 우연찮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룹주들이, 이 섹터 자체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자, CS 윈드도 이제 왕세자가 이제 사우디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 방한했을 시기가 이제 11월 달인데, 그때 당시에 그동안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게 CS 윈드의 주봉 차트 흐름입니다. 근데 이 네모칸이 11월 달에 좀 강세가 나왔던 패턴들이다. 그러면 네옴시티와 좀 엮이면서 시세 테마가 한번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차트에서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은 특별하게 11월 달에 엄청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3주 연속 11월째 첫째 주부터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월 달에 패턴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전차에서도 현대로템도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 이게 전년도 11월 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섹터가 좀 비슷하게 그 업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핑이 나왔더라. 근데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업종들이 또 풍력과 태양광이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또 준비하셨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 또 내가 원하는 기업들 잘 분류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뭐 공략할 만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변했다. 이건 아니고요.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그널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추세에 가려면 금주 하나솔루션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돌파할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들이 20주선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이번 주에 돌파해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반도체 업종들이 금요일 날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이번 주에 월화 또 흐름이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20주선 돌파 마감이 이번 주에 된다고 하면요, 1월 달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니까 이번 주 CS 윈도와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앵커님, 우리 뭐 CPI 지수 발표가 혹시 나왔나요? 저희가 조금 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1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같은 달과 대비해서 6.5%가 상승이 했다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시장 네. 예상치가 6.5%였으니까 딱 맞는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저번 달보다는 0.1%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정도는 해줬다라는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9%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쌤, 네. 그래도 뭔가 우려했던 그런 일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내일도 좀 흐름 괜찮을까요? 일단 모든 네. 이제 악재 리스크는 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내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대한민국에서 진행을 하죠. 예, 금통위에서 약 2.5%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달에 있고, CPI 지수도 이제 발표가 이제 마감이 됐고, 사실상 요번 주 시장이 20주선을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20주선 돌파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또 내일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코스닥까지 넘어간다? 우리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원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또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를 저희가 오늘 묶어서 범쌤께 배워봤는데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 자료집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테마파크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업 끝나고 범쌤이 직접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을 해주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저희가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해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봐야 되나요? 뭐 대장주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네. 대장주를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보다는 차트의 추세, 그리고 좀 중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 부분 포인트도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면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대장주들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이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수업에서 배운 이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대장주가 될 것인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역시 아래 노란톡에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수소 학생님이 자료집은 어떻게 봤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 지금 계시는 오픈 채팅방에 범쌤이 수업을 끝나고 이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면은 잠시 후에 수업 끝나고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 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슬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 테마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전망은 대부분 좋습니다. 전망이 좋고 또 종목을 이제 매매해 보시면 결국 이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적과 아니면 뭐 모멘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나서요. 저는 추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은 테마가 이 업종이 되게 좋다. 이 업종이 단기적이든 추세적이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추세가 이제 꺾여가는 그런 업종이라 그러면 추세가 좋지 못하다. 이게 매수 업종들이 아니고 대부분 좀 꺾여가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게 좀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도 또 이제 장마감하고 또 분류를 해보니까 참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지금 추세적으로 안 좋은 업종들보다는 좋은 업종들이 훨씬 좀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서 20주선 대표적으로 이제 IT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최근에 20주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건설 업종들도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원전 업종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 기술이라든지 대부분 20주선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만 원래 반도체에서 20주선을 돌파했는데 이번 주 SK 하이닉스도 2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철강주들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가 다 돌파를 했고 자 이런 것만 봐도 야 이거 대한민국 주식 업종 대형 업종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테마 업종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새해 좀 2023년 1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렇게 20주선 위에 있는 업종들을 많이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게 목표인 거고요. 반대로 20주선에서 이제 꺾여가는 종목에는 대부분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테마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있는 업종들이 안 좋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이미 찍었고 이제서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요. 이 업종에 갖고 계신 분들도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니까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면서 20주선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계속 범프로와 함께 또 보시면 조금 더 공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네. 저기에 지금 중립으로 보시는 것 중에 오늘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도 있거든요. 중립 중에서 네. 저 햇빛으로 갈 테마 중에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네. 건설과 네. 신재생 에너지. 오. 이걸 좀 빨간색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건설도 다음 주에 또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인프라 쪽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네. 이런 인프라 쪽이 올라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네옴시티 경험상에서 그래서 이 업종들도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특집이었습니다. 이 테마를 아주 자세하게 만나봤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저희가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범쌤이 학생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곳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검색하고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쌤이 이거를 모두 정리를 해서 테마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학생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강한 테마를 저희가 찾아야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은 테마 분석을 하면서 상승 종목을 발굴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태양광이나 풍력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범쌤이 정리를 한번 해서 어떤 기업,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정리해서 드립니다. 테마파크 자료집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해주세요. 노란톡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계시는 그 톡 맞습니다. 입장을 해주시면 수업 끝나고 범쌤이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입장 비밀번호는 4989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에 함께한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였습니다. 범쌤과 함께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